스승님 감사합니다. 국회의원의 특권과 특혜 논란에 대해 여쭙겠습니다. 국회의원이 누리는 특권과 특혜는 우리 사회에 많은 논란이 되어 왔습니다. 불체포 특권은 비리 인사들에 대한 정당한 사법 절차 진행을 가로막는 수단으로 악용되어 왔고요. 국회에서 각종 낭설을 유포해도 면책 특권으로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선진국의 의원들보다 경제 규모 대비 세금을 많이 씁니다. 연봉은 2023년 기준 1억 5,426만 원으로 1인당 국민 총소득의 3.65배입니다. 반면 주요 선진국의 경우 1인당 1 내지 2배 안팎이라고 합니다. 2017년 세계경제포럼이 각국의 경쟁력을 분석한 보고서에서 입법 과정의 효율성을 물어본 결과 한국은 139개 국가 중 99위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비용은 많이 쓰는데 효율성과 신뢰도는 하위권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국회의원의 바른 처우와 바른 의정 활동에 대해서 스승님께 가르침을 청합니다. 예. 이때까지 우리가 성장을 하면서 드럼치기로 성장을 했죠. 국회도 그렇고 정부도 그렇고 정치도 그렇고 모든 것이 드럼치기로 일어났고 기업도 그랬고 우리 사회도 그랬고 누구든지 드럼치기로 이러면 어떠하리 저러면 어떠하리 안 들키면 그만이지 이렇게 일어난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그것이 하늘에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줬기 때문에 이런 게 벌어진 겁니다. 그러면 지금 국회 하나부터 우리가 이야기를 지금 이제 질문을 했으니까 풀어볼 텐데 국회의원이 지금 어떤 사람이 국회의원이 돼야 되는가? 이제 요걸 풀어보면 조금 답이 나올 겁니다. 국회의원들은 정치를 할 사람들이 국회의원이 돼야 되고 정치의원 플러스 지식인 플러스 그 다음 이 사회 플러스 요렇게 3단계로 해가지고 우리가 정치인이 40%, 지식인들이 30%, 이 사회 활동하는 사람들이 30%. 요렇게 해가지고 4대 3대 3으로 이걸 구축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정상이다. 그럼 정치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로 이야기를 하나? 정치를 할 수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지식인이 아니에요. 지식인들은 정치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근데 아직까지 지식인들로 전부 다 차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나라가 안 돌아가는 거예요. 지식인들은 정치를 하는 게 아니고 일을 하기 위해서 내가 갖춘 사람들이에요. 국가를 위해서 일을 하는데 지식인들은 중간 일을 하는 거지 상위의 일을 하는 게 아니다. 근데 지식인들이 상위에 올라가 있어 지금. 그럼 상위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럼 상위가 누가 돼야 되느냐? 대한민국 상위는 기업인입니다. 우리나라 기업은 다 일어섰어요. 다 일어서기 전에 이 나라의 지식인들과 사회에 관리를 하고 있었는 거예요. 이때 이제 관리를 하고 있었는데 밀레니엄부터 2000년대부터 정치인들이 나왔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하나도 안 나온 겁니다. 왜? 지식인들이 내 밥그릇이라고 아무도 못 들어오게 합니다. 그래서 지식인 1세기 돼 갖고 있는 거예요. 지식인들은 일을 해야 되는데 정치를 한다라고 하면 이 사람들은 지식을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대한민국이 멈추어 서버렸다. 그게 밀레니엄부터입니다. 20년간 우리 대한민국은 지금 정지하고 있는 겁니다. 정치가 살아날 수가 없고 이게 굳어버렸고 이 사회가 못 살아나고 굳어버린 거예요.
요런 것들이 어떤 이념 전쟁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묻혀가지고 가다가 보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대한민국은 아직까지 이념 전쟁을 하고 있었다. 이제는 이념 전쟁을 마쳐야 됩니다. 모든 인류의 이념 전쟁은 지금부터 걷어내야 됩니다. 인류의 모든 국민들이 이제 잘 사는 시대, 바르게 사는 시대를 이끌어야 된다. 이념으로 싸우는 시대는 끝내야 됩니다. 누가 일어날 때 그렇게 하냐? 홍익인간 지도자들이 일어날 때 그런 사회를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홍익인간 지도자들을 키운 나라입니다. 이 지도자들이 인류를 위해서, 이 사회를 위해서 내 몸을 바칠 때, 그럴 때 지혜가 나오고 이 사람들이 힘을 쓰게 돼 있습니다. 이게 너무 큰 거를 지금 물어갖고 두서가 없어도 조금 이해를 하면 오늘은 한번 풀어보자. 지금 이렇게 갑자기 이야기를 하니까 안 믿길 줄 압니다. 왜 안 믿기냐? 기업인들이 정치한다고? 자기밖에 모르고 이 나라가 엉망진창되게? 아니, 기업인들이 어떻게 정치를 해야 되는 원리가 나와버리면 기업인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이 사회는 굴러가는 겁니다. 모든 기업인들과 이 사회가 축을 갖추고 있다 이 말이죠. 그럼 대기업에서부터 중견기업, 중소기업까지 전부 다 이게 다 코드를 맞춰가면서 축을 이루고 있습니다. 대기업 하나가 무너져 버리면 이 나라는 엄청난 충격이 옵니다. 기업 하나하나가 그렇다 이 말. 대기업들이 30개 대기업은 아주 큰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서 더 나가면 300개 기업, 더 나가면 3,000개 기업,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대기업들이 이제 앞으로 나라를 위해서 일을 해야 된다 이 말을 하는 거죠. 나라가 힘들 때는 대기업인들이 전부 다 총수들이 모여서 회의를 해야 됩니다. 나라가 힘들 때는. 왜 그러냐? 대기업 하나하나가 부족장들입니다. 그 부족장들을 대한민국이 키웠고 국민들이 키운 겁니다. 세계가 키워낸 겁니다. 대기업 하나하나는 세계의 기업이지 대한민국 기업이 아니에요. 이제부터. 키울 때까지는 대한민국의 기업이. 다 컸다면 세계의 기업으로 가는 겁니다. 이제 우리 기업은 국제사회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를 키를 잡아야 된다. 그래서 국제사회에 우리가 상대하러 갈 때는 거기에다가 이 사회를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 이런 거 포맷을 가져가가지고 그거 수주 한 개를 딸라고 들지 마라. 이 수주를 따라갔지만 이 수주를 위해서는 이 사회를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를 가져가야 됩니다. 사람을 널리 이롭게 하는 것이 무릇 홍익인간일진데 인류 사회를 이롭게 하는 것이 홍익인간 지도자들입니다. 인류 사회를 이끌기 위해서 처음보다 우리는 지식도 갖추었고 재주도 갖추었고 모든 힘도 갖춘 겁니다. 이렇게 갈 때 세계의 신용이 다 들어오고 대한민국을 믿고 전부 다 손잡고 오게 돼 있습니다. 기업인들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 이제 초점을 잡아야 됩니다. 기업인들은 이 나라의 책임자들이에요. 대한민국이 국민들과 세계가 같이 노력을 해서 키워준 기업이 대한민국 기업입니다. 이 기업이 이제부터 빛나고 발복을 해야 될 때지 서로가 싸울 때가 아니라는 거죠. 이제는 3대 쪽으로 다 물려줄 때입니다. 1대는 진로를 낳고 2대는 팽창을 해서 3대한테 다 물려줄 때입니다. 3대는 지혜롭게 운용을 해야 되는데 기업인들이 서로가 손을 잡고 서로가 도와가지고 그렇게 해서 인류 사회에 도움되겠고 세계에 인류에 득되게 우리 대한민국은
인류를 떡되게 살 겁니다. 이는 대통령도 그렇게 말을 해야 되고 앞으로 국제사회에 나갈 때는 연설할 때는 이 말이 꼭 들어야 돼요. 우리 대한민국과 이 사람은 인류 사회를 위해서 혼신을 다할 겁니다. 딱 요 소리를 가는 데마다 해야 돼요. 왜? 세계가 이 나라가 없어지려고 그럴 때 세계가 이 나라를 살려놨습니다. 자본주의, 민주주의, 유엔에서 이렇게 하는 것들이 자본주의에서만 살리는 게 아니에요. 공산주의도 이 안에 힘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어떤 면에 들어가 있는 거지. 공산국가하고 싸웠다라는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이념과 이념이 대립 붙어갖고 싸운 거지. 이게서 우리는 성장을 한 겁니다. 공산국가라고 미워하고 지금은 그런 것을 전부 다 정리를 해야 됩니다. 공산국가도 이 지구의 우리 형제들이고 민주주의, 우리가 자본주의도 우리 형제들이고 모두가 이 사회 국민들입니다. 앞으로 대한민국은 지구촌을 보고 나가야지 우리나라를 위해서 사는 그런 졸보가 돼버리면 하늘에서 힘을 안 줍니다. 우리 기업인들이 앞으로 이 사회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정확하게 정리를 좀 해야 됩니다. 이런 건 나중에 다 풀어주겠지만 그렇게 해서 기업인들이 이 사회를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 왜? 최고 우리가 키우는 지도자들이기 때문에. 기업인들이 어떻게 하느냐 따라 가지고 정부가 그걸 가지고 싸워 가지고 기업인들을 어렵게 만들면 이 나라는 계속 어렵습니다. 기업인들이 바른 포맷을 잡아갖고 정부를 도와야 돼요. 기업인들이 바른 포맷을 잡아갖고 국민을 위해서 가야 돼요. 국민을 어떻게 이끌어갖고 우리 기업이 어떻게 나갈 때 국민의 힘이 우리한테 미쳐야 돼요. 이런 것들을 지금 잡아가야 될 때다. 기업이 무엇이 기업이고 무엇이 최고의 기업인지 우리는 이걸 알아야 돼요. 1등 기업. 우리는 1등 기업을 어디로 치나요? 삼성그룹을 1등 기업으로 칩니다. 왜 삼성이 1등일까요? 대한민국의 인재들이 거기에 최고 많이 들어가고 있어서 1등입니다. 돈이 많아서가 1등이 아니에요. 최고의 인재들이 삼성에 다 들어가 있어서 그래서 1등 기업. 2등 기업은 그 다음에 인재들을 다 끌어안고 있어서 2등 기업이고 3등 기업은 그 다음 인재들을 다 끌고 모아 있어서 3등 기업이고 어떤 사람이 그 기업에 있느냐가 이것이 기업의 힘입니다. 어떤 아이템이 있는가가 아니라 우리 국민들 엘리트들이 어디에 다 있느냐 이 말이에요. 이걸 품고 있는 그 기업이 1등 기업이고 그게 최고의 부족입니다. 이 부족에서 국민을 위하고 나라를 위하고 이 사회를 위해서 노력을 안 한다면 그 기업은 어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는 지금 뭔가 분별할 때 바르게 해야 된다. 돈이 많다, 수주를 많이 받았다, 뭔가를 어떻게 아이템이 좋다, 돈을 요새 많이 번다, 이게 1등 기업이 아니에요. 그는 아무리 돈을 벌어도 제자리 2등으로 가고 3등으로 갑니다. 우리 국민이 자산이에요. 하늘의 천손들을 키우니라고 인류가 이때까지 힘들고 어렵게 역할을 하면서 우리 대한민국을 키운 겁니다. 우리가 빨리 일어날 때는 당금질을 하고 위에서 누르고 빨리 못 크게끔 누르면서 우리를 키운 거예요. 그것도 하나의 국제사회의 역할이다. 대한민국을 힘들게 한 거는 힘들어라고 힘들게 한 게 아니고 이것도 이겨낼 줄 아는 그런 1등 국민이 되라고 1등 나라가 되라고 지금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는 이거를 악으로 갚으려고 하지 말고 이런 걸 바르게 알므로써 인류를 아끼고 사랑해야 된다. 인류를 아끼지 않고 사랑하지 못하면 인류의 지도자가 안 됩니다. 절대로. 그런 법칙은 없습니다.
이 나라가 기술과 재주는 다 키웠습니다. 그래서 세계에 그렇게 부러운 나라가 됩니다. 기술과 재주는 다 키웠는데 우리는 지식은 다 갖추었는데 지식만 갖추었지 기술과 재주만 갖추었지 국제사회 리더십, 지도자의 공부를 우리는 교육을 안 받았습니다. 이 교육을 시키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는 지도자 교육을 받아야 된다. 지도자 교육을 받아서 그것이 바르게 정립이 될 때 하늘에서 그 힘을 받습니다. 지도자는 하늘에서 힘을 받아야지 어디에서 제주에서 내가 인기 있다고 지도자 되지는 않는다 이 말이에요. 이제부터 그 일이 시작이 될 것이고 이제부터 지도자 교육이 여기서 나와야 인류를 이끌 수 있는 힘을 갖습니다. 누구든지 내가 지도자라면 지도자 교육을 받아야 돼. 대통령을 하든 국회의원을 하든 기업인이 되든 누구든지 지도자들은 지도자 교육을 받아야 된다. 지식만 가지고는 안 된다. 지금은 자리가 있으니까 자리에 다 앉은 거지 지식인들만 다 앉아 있습니다. 그러면 국민이 다 지식인이 높은 자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식인들은 지식인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지 지식인이 지식인을 이끌 수 있는 게 아니다 이 말이야. 지식인들은 똑같아. 네가 장관이 됐든 대통령이 됐든 네가 정치인이 됐든 지식인들은 국민도 지식인, 너도 지식인 똑같기 때문에 갑질을 하면 안 된다. 이제 이렇게 해놓고 내가 오늘 질문을 한 거를 풀어줄 테니까. 그러면 국회의원들한테 특권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때까지는 특권을 줘가면서 이것도 만들어 본 거지. 이제 올해로 해가지고 내년에 선거가 끝나면서부터 그렇게 하더라도 지금 분위기가 국민들이 생각을 할 때 국회의원들이 특권을 가지면 좋겠습니까? 내려놓으면 좋겠습니까? 이건 100%예요. 특권을 가지면 좋겠다 하는 사람들은 국회의원들밖에 없고 국회의원들 앞으로 할 사람밖에 없습니다. 국회의원들이 이때까지 가지고 올려놓기만 했지 내려온 적이 없어. 이 특권을 100% 없애야 된다. 국회의원들이 이때까지는 전부 다 자기 방법으로 내가 내 활동을 했지만 앞으로는 자연의 법칙대로 활동을 해야 되고 그렇게 해서 온 국민이 존중하고 존경받는 그런 국회를 만들어야 된다. 그렇게 하는데 제일 1번이 특권을 100% 없앤다. 그리고 특권을 없애면서 그 자리에서 거짓말하고 뭐하고 하면 그냥 그 자리에서 내려와야 돼. 잘못하면 그는 나라를 이끌 수 있는 사람이 아니. 그런 사람들이 전부 다 앉아있는 거예요. 특권을 누리기 위해서 그 사람들은 100% 내려와야 됩니다. 요번에 선거 때 어떤 사람을 중점으로 보느냐? 국회의원 특권을 없애겠습니다. 이 사람 무조건 찍어요. 그 공약을 펼치는 사람을 내가 선택을 하라. 지금 우리 정법 가족들은 이 말을 같이 나누면 됩니다. 국민들하고. 누구든지 나는 국회의원 특권을 없애겠다는 사람은 나는 그 사람 한 표다. 요거부터 시작을 해요. 이것이 만연하게 이 사회에 퍼져야 그래야지 이것을 국민한테 물을 수 있습니다. 국민한테 물어서 그때는 국민 공모전을 하면 돼. 누가? 대통령이 국민 공모전을 열어서 국회의원 특권을 어떻게 할까요? 물어. 좋은 방안을 전부 다 국민들이 말씀해 주십시오.
이러고 찬반을 묻는 게 아니고 지금 국회에 특권들을 어떻게 할까요? 물으면 그걸 전부 다 좋은 방안을 써갖고 다 들려라는 거죠. 왜? 이 나라는 국민 거기 때문에. 국민들이 이 나라 주인이니까 국민들하고 정치를 해라. 지금 현재는. 앞으로는 지금 언제 가독이 이때는 국민하고 정치를 할 방법을 찾아내야 됩니다. 국민하고 같이 정치를 해라. 지금 대통령은. 왜? 지금 대통령을 위해 가지고 일하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대통령 등 타갖고 내가 큰일 났고 하고 특권을 누리고 그게 이용하려고만 들었지 대통령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국민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도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이 나라를 위하고 국민을 위해서 내가 혼신을 다해서 힘쓰는 사람은 이 나라 대통령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대통령을 위해서 노력하고 같이 힘을 쓰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은 국민들과 같이 정치하고 국민 공모전을 많이 물었어. 국민들한테 그 답을 받았어. 이거를 갖고 이 선포도 하고 그렇게 세상을 이끌어간다면 국민들한테 인기 짱이 됩니다. 국민들하고 정치를 해라 이 말이에요. 그는 공모전밖에 없습니다. 공모전을 잘 꾸리십시오. 해갖고 국민들이 속이 시원하게 나도 이 나라를 위해서 노력한 사람이 되게끔 만들어라. 하나하나 우리가 같이 이 힘을 모은다면 이 사회는 달라집니다. 제일 먼저 할 게 국회의 특권을 어떻게 할 것인지 국민의 말을 듣는다. 이렇게 해갖고 국민 공모전을 열어야 돼. 내가 반대를 하든 찬성을 하든 좋아하든 나빠하든 전부 다 같이 노력한 사람들 상 다 줘야 돼. 같이 노력했잖아요. 옳다고 하는 사람만 상 주는 게 아니고 반대한 사람도 상 주십시오. 반대한 사람이 상을 주니까 찢어내 빌더라도 상 주십시오. 국민은 믿어야 됩니다. 국민과 함께 지금 정치를 한다면 지금 이 대통령은 성공할 것이고 파벌과 함께 정치를 한다면 이거는 또 쓴맛을 보고 오류를 남길 것 없습니다. 이제부터 국민을 등에 업고 나는 국민을 위해서 당신은 혼신을 불사로라. 그렇게 하면서 국민을 등에 업고 세계로 나가라. 그렇게 해서 세계에 나가거든. 대한민국 국민들과 같이 이 사람은 세계를 위해서 혼신을 다하겠습니다. 요 소리만 해. 우리 국민이 그걸 다 바라고 있는 사람들인데 그렇게 우리는 포맷을 잡아서 말을 못하고 있을 뿐이에요. 국민의 하고 싶은 말을 대통령이 세계에 다니면서 해야 됩니다. 우리는 본디 홍익인간을 떼고자 주창하면서 5,000년을 성장해온 민족이고 이 민족이 지금 홍익인간 지도자로서 마지막에 태어난 홍익인간 지도자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장을 할 때는 세계가 도울 것이고 우리가 성장하고 나면 세계를 위해서 살아야 되는 사람을 널리 이롭게 하는 그렇게 살아야만 하늘의 축복을 이때까지 받은 것을 인자는 영광으로 돌아올 것이니 우리 홍익 인간들 앞으로 우리를 불태우는데 세계를 위해서 불태워야 합니다. 이것이 마지막 일생이고 인류사의 지구촌의 모두를 위해서 이렇게 사는 것이 남아가지고 인류 공룡에 이바지하는 것이 내세에 내세까지 이것이 미칠 것이니 천년만년 존경을 받을 것이라. 그게 대한민국입니다.